can't do it. Forgive me. I beg you, your highness. 백설공주는 사실 마야광이었다? 백설공주 설사, 아니 실사. 이 영화의 제작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만들기만 하면 대성공을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어공주 실사와 하지만 빨간 머리에 희고 아름다운 에리얼 역에 웬 에일리언 같은 드레드 머리에 예쁘지도 않은 배우가 캐스팅. 이에 디즈니 팬들은 입을 모아 이건 아니라고 지적했으나 디즈니는 인어 중에도 흑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먼 개똥 같은 논리로 자신들이 만든 희대의 명작을 제 스스로 파괴했고 그 결과는 자그마치 제작비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200억이라는 큰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흥행 성적은 겨우 5억 6천만 달러. 여기에 절반은 극장 몫이고 또 홍보비를 감안하면 그 적자폭은 1억 5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2억 달러에 이르기에 말 그대로 대폭망했죠. 정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었던 작품의 실사화가 잘못된 PC로 설사가 되어버린 꼴. 그렇게 같은 전략으로 원작 파괴를 감행한 백설공주 프로젝트 역시나 폭망이 예상되었고 이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디즈니는 표면적으론 미국 배우 조합의 파업이라는 이유를 대며 개봉을 24년 3월에서 25년 5월로 1년 이상 연기, 대대적인 재촬영을 진행하며 문제로 지적받은 7난장이를 수정하는 등 흉흉한 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Mirror, mirror on the wall. Who is the fairest of them all? 는 정작 핵심인 백설공주 미스캐스팅은 그대로 고수. 아니 흑설공주 말고 백설을 데려오라는데 이게 무슨 PC 똥꼬집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죠. 그렇다면 백설공주 캐스팅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지, 또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백설공주 반전 전략은 무엇인지, 이름하여 마야광 백설공주 살리기,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lovely little princess named Snow White. 먼저 원작 백설공주의 위대함을 알아보자면 1937년 12월 개봉한 백설공주는 세계 최초 풀컬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미국 영화의 컬러 기술이 적용된 시기는 1917년부터라지만 당시는 이색 테크닉 컬러 프로세스로 화질과 색상이 흐릿하고 선명하지 못했죠. 하지만 백설공주는 개선된 삼색 테크니컬 프로세스를 적용해 비교 불가 화질과 색상을 구현. 본격적인 컬러 영화 시대가 1950년대부터였음을 고려하면 백설공주는 최소 10여 년 앞선 기술을 선보였던 것이고, 또한 그 특유의 부드러운 동작과 프레임 역시나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제작 방식으로 거의 9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큰 이질감 없는 아름다운 영상미를 느낄 수 있게 말 그대로 시대를 한참 앞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매트릭스나 아바타가 처음 선보였을 때의 느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월트 디즈니는 3년에 걸쳐 149만 9천 달러라는 1930년대 당시로는 어마무시한 제작비를 투입, 또한 직원들의 월급도 밀려가며 회사가 도산할 위기를 수차례 맞는 등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사활을 걸었고, 그렇게 만들어낸 백설공주의 흥행은 초대박. Get into the movies for 20 cents. That's a lot of tickets. In fact, it was seen by more people than any other film up until that time. 그 수익은 자그마치 1억 8,492만 달러.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대략 현재 가치로는 무려 21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성적으로 기록상 역대 흥행 1위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2의 14억 5천만 달러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이죠. 그러니까 만약 백설공주의 흥행이 없었다면 지금의 디즈니도 당연히 없었을 만큼 중요한, 아니 디즈니를 넘어 영화 역사상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런 위대한 창조물의 디즈니는 제 손으로 똥물을 끼얹고 있죠. 문제의 핵심은 단연 스노우 화이트 캐스팅. 짙은 흑발에 대비되는 눈처럼 하얀 피부, 거기다 마법 거울 피셜 세상 가장 아름다운 외모라는 캐릭터. White as snow. 여기에 하얀 피부가 아닌 구릿빛 피부, 세젤 예는커녕 왕비에게조차 발리는 미모, 거기다 호감형과는 거리가 먼 배우인 레이첼 지글러를 캐스팅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Weird. 먼저 그녀가 어떤 배우인지 알아보자면 2001년생으로 올해 22살인 레이첼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일종의 동아리 활동인 스쿨 프로덕션을 통해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브로드웨이 42번가, 슈렉 등 여러 뮤지컬에 참여했고 2018년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여주인공 마리아 역에 지원, 스필버그 감독의 극찬과 함께 무려 3만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되죠. 여기서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 및 연출을 맡은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뉴욕 슬럼가 버전으로 각색한 동명의 뮤지컬을 다시 영화화한 것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1961년작을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다만 1961년작이 675만 달러 제작비로 4,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대박을 터뜨린 것에 비해 2021년작은 1억 달러 제작비가 투입되었지만 수익은 꼴랑 6,200만 달러, 본전치기도 하지 못했는데 이 같은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옛 필름 방식 촬영으로 오래된 영화처럼 보인 것과 2시간 반이 넘는 너무 긴 상영시간, 그리고 1950년대 뉴욕 시대상에 대한 타 국가 관객들의 공감대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마리아를 맡은 여주 지글러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죠. 아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 첫눈에 반해 목숨 걸고 사랑할 만큼 여주가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레이첼 지글러는 글쎄요. 줄리엣으로 유명한 배우 올리비아 하세나, 61년작에서 마리아를 맡았던 나탈리 우드와 비교. I feel pretty, oh so pretty. I feel pretty and witty and gay. And oh so pretty. I feel pretty and witty and bright and I pity. 네, 그냥 뭐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도 그렇게 특출난 것인지 모르겠고, 또 영화는 라이브 공연이 아니기에 후보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61년작에서도 노래는 대역을 썼지만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스필버그 감독이긴 하나 이 캐스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의문. 나아가 지글러는 샤잠 신들의 분노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건 뭐 영화 자체가 완전 그지 같았기에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고는 하나 그래도 그닥 인상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했고, 그리고 화제의 백설공주 캐스팅. 여기서 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 백설공주 관련 혐오 발언들을 내뱉으며 비호감으로 찍히고 맙니다. D23 엑스포에서 인터뷰하는 지글러. You know, the original cartoon came out in 1937, and very evidently so. 헌데 여기서 그녀는 백설공주를 구하는 왕자에 대해 스토킹이라 말하고 이를 이상하다 하죠. There's a big focus on her love story with a guy who literally stalks her. Yeah. Weird. 참, 왕자가 스토커?
그럼 왕자의 키스로 깨어나는 장면은 뭐 성추행인가요? 왕자 완전 고소당하겠네. 이상한 건 왕자가 아니라 동화적 설정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잘못된 인식.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선 오리지널 백설공주가 무서웠다 말하는 지글러. I was scared of the original cartoon. I think I watched it once and then I never picked it up again. Like, I'm being so serious. 아니, 백설공주가 무슨 호러 장르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부분이 무서웠다는 것인지 살면서 백설공주가 무서웠다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아, 혹시 백설공주가 아니라 어인공주를 본 건 아닌지. 너무 무서워요. 나아가 또 다른 인터뷰에선 실사 백설공주는 사랑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꿈을 꾼다는데 She's not going to be safe with the prince and she's not going to be dreaming about true love. She's dreaming about becoming the leader she knows she can be. 이처럼 백설공주를 싫어하는 페미니즘 라틴계 여배우를 뭐하러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는지, 또한 왕자의 스토킹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여성 지도자가 되는 스토리라면 그냥 새로운 IP를 만들면 될 것을 왜 굳이 기존 명작을 망쳐가며 욕을 처먹고 있는 것인지, 거기다 지금은 스스로 삭제했지만 백설공주 역을 위해 미백을 하지 않을 거란 트윗. 아니, 우리가 언제 화이트워싱을 강요했나요? 그저 원작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해 그에 맞는 배우를 구해달란 것일 뿐. 그리고 화이트워싱이 나쁘다면 백설공주를 블랙워싱한 건 괜찮은 건가요? 여기서 더 웃긴 건 티저 영상 썸네일은 최대한 하얗게 보이기 위해 뽀샵으로 미백을 했다는 것. 참,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미백 안 한다면서요. 또 가만히 보면 이건 공주가 아니라 마녀 느낌인데 말이죠. 거기다 더 웃긴 건 7난장이를 이따구로 바꿔넣었기에 욕을 먹자. 이건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최근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원작과 같은 난쟁이들이 보이는데 정작 문제의 핵심인 여주는 그대로였다는 것. 웃겨? 웃겨? 아니요. 그러니까 끝까지 흑설공주만은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으로 얼마나 더 망해야 정신 차릴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팬들은 혹시 백설공주가 마야광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죠. 백설공주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스토리, 멕시코 마야 카르텔을 장악한 카를로스 일가. 그에게는 무남 동료 이사벨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 불렀습니다. 왜냐면 눈처럼 새하얀 마야, 이 토대 위에 세운 왕가의 딸이었기 때문. 나아가 그녀는 아버지를 이어 차기 마야광을 꿈꾸었으며 그 성품 또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죄 없는 일반 시민, 특히 백인 남성에 대해서는 스토커라 부르며 가차없이 처단했죠. 그렇게 죽인 시체가 산을 이루었고 이 중에는 미국인들도 많았기에 따라서 미 정부는 CIA 특수요원 겔가돗을 파견. 그녀는 지금까지 맡은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기에 여왕 혹은 마녀란 별명이 붙은 능력자였으며 특히 최첨단 인공지능 매직 미러를 기막히게 활용, 이를 바탕으로 백설공주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많은 백설공주를 지키는 공포의 7난쟁이들. 그들은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팔다리를 마구 썰어버렸기에 난쟁이로 불렸으며 또한 24시간 늘 백설공주를 밀착 마크했죠. 따라서 이 무서운 간부들을 먼저 제압하지 않는다면 백설공주 체포란 불가능.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암살이 주특기인 빨간 독사가 데드풀을 투입했고 그렇게 간부들을 일망타진하는데 과연 백설공주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마야광이 될 수 있을지, 반대로 여왕은 백설공주를 체포해 카르텔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백설공주 실사영화 2025년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How could he just walk away? It was the coldness in his eyes. Let's see.